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넘어올게요. 제가 잠시 끊었거든요. 네. 대금 결제 파트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도록 할게요. 대금 결제는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선적 전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고 아니면 선적 후에 또 일부를 받고 도착지 도착해서 또 일부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송금 방식인 TT 방식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수입자가 수출자 외환 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이에요. 수출 거래 약 70% 활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90% 정도 이상은 지금 TT 거래를 많이 이용하시고요. 대부분 다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선적 전에 대금을 수입자한테 다 입금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좀 물량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눠서 선적 전에 계약 단계부터죠. 계약 단계에 뭐 50% 입금을 하거나 그리고 선적 후 BL이 나왔을 때 또 50% 입금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봤고요. 보통 이제 조금 이제 좀 큰 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랜트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보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약 단계에 30%, 그다음에 선적 후 30%, 나머지 40%는 가동 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동 후라는 건 내가 어떠한 특정 장비를 현지에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엔지니어가 해외에 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해서 이상이 없으면 나머지 대금 40%를 받고 요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 제약 그러니까 뭐 공산품이나 일반적으로 이제 판매해서 이제 끝나는 물품이 아닌 어떠한 물품을 설치를 해서 그 설치하고 난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플랜트 장비나 아니면 전기 뭐 기계 같은 장치를 수출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계약하는 업체는 제 거래처 중에서는 이제 그런 플랜트 장비를 수출하시는 업체입니다. 나머지 이제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50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첫 거래 같은 경우는 보통 100% 정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알리나 테무 이런 곳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거기에서 정보를 얻고 실질적인 이제 공장을 찾아서 현지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물건을 보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이제 결제 조건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이제 보면 50대 50 아니면 7대 3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거는 송금 방식은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입자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액을 다 받고 싶지만 또 반대로 결제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처음으로 납품을 한다. 어느 특정 국가에 그러면 뭐랄까요? 저는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대금을 다 받고 싶지만 또 수입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또 적게 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최소한의 제조 간접비는 계약 대금으로 받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제가 만약에 설령 제조를 물품을 만들고 나서 수출을 못했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만든 거 국내에 다시 팔든지 아니면 다른 수출 곳을 찾아서 수출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제조 간접비는 확보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투신 방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신용장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신용장 방식은 어떤 거죠? 수입자가 수출자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대금을 누가 지급하는 거죠? 네, 은행이 지급하는 거죠. 은행이 지급합니다. 이걸 보고 저희가 신용장 거래라고 그래요. 수입자는 물품이 제대로 올지 아니면 이게 사기 거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출자가 정상적인 서류를 제대로 제시를 하면 은행이 수출자한테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뭐 크게 안 보셔도 되고요.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용장 같은 경우는 여기도 설명을 제가 해놨지만 수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출자 거래형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면 수출자는 물품 선적 후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수출자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대금을 수령한다. 여기서 핵심은 뭐죠? 신용장을 발행했다고 해서 정상적인 물품이 제대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수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수출자인 저희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물품을 보냈어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금 지급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조건인 거죠. 그런데 이거는 서류 제시만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물품 상태를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구 서류 등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은행이 중간에서 대금 지급을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뭐 안전한 거래일 수는 있지만 수수료나 재반 절차 등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추심은 뭐죠? 추심은 신용장 방식이랑 비슷해요. 근데 대금을 은행이 수입자한테 받아서 수출자한테 대금을 주는 겁니다. 수입자가 만약에 나 대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내 요구했던 조건이랑 안 맞아, 나 이거 대금 지급할 수 없어, 못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너에게 청구서에 온 금액이 100이었는데 물품의 상태를 보니까 70밖에 못 줄 것 같아 라고 하더라도 은행이 대금 지급에 확약을 하지 않습니다. 추심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적어놨습니다. 수출자가 선적 후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해 수입자 거래은행으로 추심을 의뢰하면 수입자 거래은행에 대금을 지급하죠. 그리고 수출자 은행을 통해서 대금이 가고 수출자에게 대금이 전달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약간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대금 결제는 송금 방식이 있고 신용장 방식이 있고 추심 방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